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유광수 교수님과 고전 문학에 담긴 인간다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광수입니다. 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전 문학 속의 복 짓고 복 받는 이야기 살펴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복이라는 게 진짜 나만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그렇죠.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고전 문학을 뭐 저희처럼 한두 개 본 게 아니라 정말 많이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본인의 철학이나 본인의 깨달음이 좀 넓어집니까? 아주 많이 넓어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첫째, 인간은 변함이 없구나. 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 예나 지금이나 어디 사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세자나 권세 없는 사람이나 모든 인간은 다 똑같구나라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안타까움과 포근하고 아무튼 씁쓸한 마음까지 이 하나를 알게 됩니다. 기술과 사회는 진보하고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인간관계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고전에서 좋은 건 뭐냐면 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순간을 또 판단하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고전은 이미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멀리 떨어져서 총체적으로 전체를 이미 다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차분히 조망하면서 자신을 비춰서 보기에 너무 좋은 텍스트인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요새는요, 뭐 정보도 그렇고 네. 이야기도 그렇고 정말 쏟아지는 시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지성들의 훌륭한 책들도 많이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고전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면 그거는 왜이고 어떤 면입니까? 인간이라는 본질은 어떻다라는 것을 딱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영화, 노래, 많은 게 만들어졌는데도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랑이라는 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한 부분 한 부분씩 정말 진실을 말했지만 그걸 다 합해 놓는다고 사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인간이 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인간이면서 이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인간의 이러이러한 한 부분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전은 하나의 중요한 인간다움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은 뭐죠?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네,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요즘 조금 저희 아들, 딸 나이쯤 되는 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 원래 세상은 힘든 거야. 이게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이 이야기들 속에서 사실은 잘못된 부분들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낙심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유 아빠 힘들지 또는 아유 인생은 힘든 거예요 이런 소리 할 때마다 저는 별다른 반응 안 하고 그러다 어느 날 얘기하면 자꾸 나 가스라이팅 하지 마. 나는 인생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예. 인생이 안 힘들다는 게 아니라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인생은 힘든데 그렇다고 내가 그걸 힘들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힘들지만 참자도 아니고 힘들지만 버텨내자도 아니고 힘들지만 이겨내자도 아니고 힘든 건 힘든 거겠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막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앞으로 계속 달려갈 뿐이요. 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집에서 별로 이렇게 자주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정말 하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길래 너무 자주 하길래 버텨내자. 제가 싫어하는 말입니다. 버텨낸 결과가 그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인생은 버티는 것도 아니고 견뎌내는 것도 아니고 뭘 찾는 것도 아니고 그냥 행복하게 늘 흥분해서 신나게 쭉쭉쭉쭉쭉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제가 굉장히 비관주의자였습니다. 네. 비관주의적이고요. 네. 세상을 부정적으로 늘 보는 사람이고요. 네. 제 자신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래요? 늘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살게 되는 거는 좋은 일이 계속 있어서도 아니고요. 나쁜 일이 없어서도 아니고 고전에서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변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전에서 네. 그랬다. 엄청 부자들 이야기도 엄청 부자지만 그들도 이렇게 살다가 고민하다 죽구나. 엄청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낙심되고 절망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지라는 뭐라 그럴까요? 평온의 마음, 중간의 마음, 중용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배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복 짓는 얘기 한번 들어가 보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얘기가 신선 감사 구렁이가 된 새 친구예요. 이게 예, 무슨 얘기죠? 이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 친구가 너무너무 친했어요. 네. 그래서 이들이 같이 공부를 할 때 왜 혼자 하는 것보단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옛날엔 그래서 집에서 안 하고 산속 깊은 암자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하거든요. 세 친구가 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양반들이니까 이래저래 먹을 거 뭐 이렇게 다 갖다 놓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쪽 민가하고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을 걸 다 먹고 나니까 먹을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밥은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당번을 했는데 한 친구, 첫 번째 친구는 밥을 푸면서 음식이 적으니까 아, 쟤네들이 더 많이 먹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난 조금 먹어도 돼. 하면서 자신의 밥은 조금 푸고 나머지 두 명의 밥은 많이 펐어요. 두 번째 친구는요. 밥을 지면서 아유 이게 쌀이 얼마밖에 안 남았네. 아유 적지만 우리 공평히 먹어야지 하면서 셋을 공평하게 펐어요. 세 번째 친구가 식사 당번이 됐을 때는 아 배고프라. 이거 얼마 안 남았네. 가있어 봐. 에이 그냥 내가 좀 더 먹고 하면서 자기 거는 많이 푸고 다른 사람 건 조금 펐어요. 자 결국 나중에는 다 눈이 녹고 해서 지나가게 됐습니다. 어디 셋이 지나다가 나무에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를 보고 첫 번째 친구는 열매라는 게 요즘처럼 다 농약 쳐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벌레 먹고 좀 먹기 흉하고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 거는 몇 개 없으니까 자기가 먹고 그나마 그중에 예쁜 거는 두 명의 친구를 줬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세 개를 어떻게든지 균질하게 고르려고 해서 또 나눠 먹었습니다. 마지막 친구는 아시겠죠? 자기는 좀 그나마 좀 괜찮은 거 먹고 나머지들에겐 주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자 우리 나중에 이제 만나서 언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네. 약속한 날 20년 이상이 지나가지고 만났는데 두 번째 친구로 이야기가 시점이 딱 고정이 됩니다. 두 번째 친구는 과거의 급제에서 감사가 되었어요. 관찰사가 되었습니다. 높은 벼슬아치가 되어서 그 약속 장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는데 어느 하늘에 산신령 같은 사람이 쓱 오더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네. 누군가 했더니 바로 그 옛날 첫 번째 친구인 거야. 아니 자네는 나는 이미 이렇게 탈속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나서 나는 이렇게 신선이 되었네. 자네들과의 약속만 아니라면 오지 않을 건데 그래서 왔다네 하면서 신선이 되어서 온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 감사가 되었고요. 근데 셋째가 왜 세 번째가 안 오지 했더니 저기 있네 하더니 큰 구렁이가 막 하고 온 거예요. 예. 아니 쟤는 왜 저렇게 됐나 그랬더니 얘는 신선은 다 알잖아요. 제가 욕심을 부리고 뭐라고 해서 결국은 너무 탐욕에 절어서 구렁이가 되고 말았다네 한 거예요. 아이고 딱하네 저걸 어쩌지. 그래 그럼 내가 도와주지. 도수를 부릴 수 있어요 신선은요. 그래가지고 다시 구렁이 탈을 벗고 사람이 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셋째가 땄더니 어휴 고맙네 이거 신선 친구가 있으니까 이거 이런 일도 있네. 아이 고마워 반갑네 막 이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같이 신나게 지내다가 신선인 친구가 이 셋째에게 말한다. 저쪽에 가면 복숭아가 열리는데 복숭아 좀 따다가 우리 같이 먹세. 그랬더니 알았네 하나씩만 따오면 되네 더 많이 따지는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셋째가 막 갑니다. 가서 일단 복숭아가 너무 많이 열린 거예요. 하나를 따서 탁 먹었더니 미치도록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맛있는 복숭아 아시죠? 예. 정말 너무 맛있거든요. 이야 맛있네 해서 그 복숭아를 막 따서 자기 품에다 몇 개를 넣고 네. 두 개는 이렇게 따가지고 가가지고 딱 이렇게 준 거예요. 이거 먹어 맛있어 이랬더니 자네 정말 하나만 따왔나? 아이 그럼 하더니 하는 순간 다시 그 셋째가 구렁이로 푹 변신하더니 하나씩만 따와서 먹었으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더니 구렁이가 하고 구렁이 울음을 울면서 저 들판으로 쑥 가로질러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완전 그 요새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오는 기버 테이커 이론 아닙니까? 그거랑 가까운 것 같은데요. 네네. 세 친구가 다 자기만의 욕망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누구는 벼슬에서 좀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누구는 맞습니다. 뭐 깨달음을 얻고 싶고. 그렇죠. 근데 왜 마지막 사람의 욕망만 잘 안 된 건가요? 이 세 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친구는 애초부터 이 세상을 떠나서 탈속한 사람이 되겠다, 도를 닦겠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욕망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죠? 두 번째 친구는 정말 높은 벼슬아치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좀 잘 살게 해보겠다, 정치를 잘 해보겠다, 이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욕망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욕망이고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건 세 번째 친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네네.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만 호의호식하려는 게 나쁜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반만 말씀하신 거고, 이 세 명 모두 다 욕망은 욕망이고요. 그 욕망 자체로는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욕망이 쉽게 욕심으로 변질돼요. 네. 이 탈속해서 세상을 벗어나겠다라는 이 욕망을 가졌던 사람은 정말 탈속해가지고 결국 이 세상을 떠나는 거니까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서 괜찮았어요. 네. 보통 사람인 열심히 벼슬을 하겠다는 사람도 벼슬아치가 된 다음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가 되거나 정말 나쁜 정치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처음에 하겠다는 의지 그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서 내 욕망이 원래 있었던 욕망대로 욕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붙잡았어요. 네. 근데 세 번째가 문제가 뭐냐면, 자꾸 돈을 버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네.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게 내 혼자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같이 하는 건데, 그게 점점 자기 것이라고만 착각하게 되면서 나만 하다 보면 그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변해서 욕심으로 변질하게 되는 겁니다. 욕망이 그러면 욕심이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 아주 작은 건데 삐끗하는 순간 뭐가 되느냐? 구렁이가 되는 겁니다. 구렁이 된 사람들을 많이 보죠. 많습니다. 네, 많이 많습니다. 보죠. 근데 중요한 건 본인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그렇죠. 셋째 친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구렁이가 이미 되었잖아요. 되어 봤습니다. 그걸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선 친구가 자신을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선 친구가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를 알잖아요. 그렇죠. 처음 밥을 막 대충 자기만 많이 먹고 과일 좋은 거 벌레 안 먹은 거 골라 먹을 때는 그런 걸 친구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네. 이제 신선 친구는 이런 신통력을 나에게도 해가지고 엄청난 걸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신선 친구가 저기 가서 복숭아를 따오라고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신선 친구가 그걸 모를 리가 없다는 거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럼 왜 못했냐? 네. 욕망이 욕심으로 굴러떨어져서 완전히 변하게 되면 한치 앞을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눈앞에 이걸 잡아야지 하는 게 급한 거지. 아니 이렇게 하고 있는 내 욕망과 내 모습을 저 신선 친구가 다 알 거야라는 너무 당연한 논리적인 생각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렁이가 되는 사람, 욕심에 매몰되어서 완전히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밖에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저 왜 저래? 아니 쟤 왜 저래? 라고 우리가 보통 TV나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일부러 잘못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다 보니 완전히 잡아먹혀 있어서 그런 바보스러운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모르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어쨌거나 욕망이라는 거는 그래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고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욕심으로 흐르지만 맞습니다. 않는다면. 그럼 교수님께서는 어떤 욕망이 있으신가요? 저의 욕망은 한국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알리겠다라는 욕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리겠다. 네. 이게 욕심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자, 네.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자. 쉽게 말하면 소설을 쓰고 영화를 쓰고 영화 대본을 쓰고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이 이유는 뭔가요? 소설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 영화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소설을 쓰고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만드는 것으로 자,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을 벌려고 소설을 쓰거나 돈을 벌려고 영화를 만들면 그래서 가끔 성공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구렁이처럼 잡아먹히게 되는 겁니다. 선후가 달라지는 거죠. 예, 그걸 하려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영화를 만들고 싶으신 겁니까? 소설을 쓰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문화 산업을 하고 싶은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그걸 핑계로 돈벌이 하고 싶으신 겁니까?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면 돼요, 그냥. 욕망이 욕심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려는 본질이 무엇이지를 잃게 되는 순간, 내가 하려는 본질이 무엇이지라는 생각을 까먹게 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점점점 커져버린 욕망이 욕심으로 변질돼서 나를 구렁이처럼 꿀꺽 삼켜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신선 감사 구렁이가 된 새 친구였습니다. 여러분의 욕망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욕심이 안 되게 잘 관리하고 있으신 거죠? 음악 함께 하시죠. 아마도 이자란 밴드입니다. 산다. 아마도 이자란 밴드의 산다 함께 들으셨습니다. 한석준의 문화시대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의 유광수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고전문화 속의 복의 서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뭐든지 할 때마다 잘 되면 다 내 복 때문에 잘 된 거야 라고 오만한 태도를 갖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나는 정말 복이 없이 태어났어 이렇게 스스로를 너무 낮추는 것도 좀 안타깝거든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자존감이 있어야 타고난 복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자존감을 갖게 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또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은 누구나 다 크고 작고 크기는 다르지만 다 복이 있습니다. 자기 복이 있습니다. 네. 문제는 자기 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내복의 먹지라는 아주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내복의 먹지라는 설화는 어느 부잣집에 딸 셋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부자다 보니까 가끔 이제 심심하신지 큰 딸을 불러 묻습니다. 네. 야, 너는 누구 복에 먹고 사는 거냐? 그랬더니 큰 딸은 영리하니까 아주 영악해서 아유 아빠 아버지 복에 먹죠. 이거 다 부자는 아버지 거지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흡족했습니다. 둘째 딸을 불러서 또 묻습니다. 너는 누구 복에 먹느냐? 네. 아이고 누구 복에 먹겠냐? 아버지 덕분이죠. 자, 이제 보통 이제 조금만 하셔야 되는데 이제 셋째 딸을 불렀습니다. 네. 너는 누구 복에 먹는 것이냐? 했더니 셋째 딸이 이게 바랬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답정너였단 말이에요. 근데 셋째 딸은 진실을 말합니다. 저는 제 복으로 먹고 살아요. 이거 아버지 화가 안 나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 야,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하면서 화가 나서 네 복에 먹는다면 너 당장 따가라. 해서 쫓아냈어요. 쫓아낸 막내딸, 셋째 딸이 나가서 숫장수와 같이 살면서 결국 숫장수가 숯을 만들 때 있던 곳에 황금이 막 쌓여 있었거든요. 그걸 네. 숫장수가 몰랐어요. 돌멩이인 줄 알았어요. 네. 그걸 가져다가 갖다 팔라고 시켰습니다. 네. 시장 가서 이 돌멩이 같은 걸 쭉 싸놓고 팔려니까 누가 팔겠어요. 시장 사람이 지나가면서 발로 툭툭 치고 이런 바보 이게 저 미쳤나 보다 돌멩이를 팔려고 나와 했는데 그거를 알아본 진짜 괜찮은 사람이 와서 그걸 사갔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됐는데 이 막내딸이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분명히 가난하게 사실 텐데 해서 자 무슨 잔치냐면 큰 잔치를 열어서 네. 문을 밀 때마다 찌그덕 옛날 문 소리가 나잖아요. 거기다가 문을 띵 밀면 찌그덕 소리 말고 엄청난 명장을 불러서 만들었는데 밀면 찌그덕 대신 내 복에 이 소리가 나게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아,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지들이 와가지고 거린 잔치를 하는데 거지들이 밀 때 그 소리가 나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이거 안방마님이 된 이 셋째 딸은 못 나와 있잖아요. 종들 보고 지켜서라고 있는데 어느 늙은 거지 두 명이 지나가다가
찌그덕 소리 대신 내보게 하는 소리 듣는 순간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데려와라 했더니 그분들이 자신의 부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찾으려고 그렇게 만든 일부러 거였군요. 그런 겁니다. 예, 너무 많은 세상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왜 막내딸은 부모가 거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면 애초에 얘기가 부모가 여유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였죠. 네. 제가 몇 번씩 비슷한 논조로 말씀을 드려서 식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요. 모든 돈이 많거나 그룹이 됐거나 뭐가 할 때 맨 위에 분들로 주목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를 주목하긴 하죠. 그러나 거기에 더블 베이스, 콘트라 베이스라는 거요. 더블 베이스를 별로 주목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더블 베이스가 없으면 그 음악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그 공연은 망하는 겁니다. 네. 이거 마지막에 집에서 쫓겨날 때 막내딸에게 너 가라라고 할 때 곡간에 들어가서 막내딸이 어떻게 하냐면 서홉, 세홉, 세대 그러니까 소주잔으로 3잔 정도 되는 쌀을 퍼요. 어허. 그러면서 요거는 내 복이니까 내가 가져갈 거예요 하면서 가져갔어요. 네. 그러니까 막내딸의 복이 엄청 큰 게 아니라 한 주먹 정도 되는 복인 거야. 그래서 그걸 가져갔더니 그 집이 망했어요. 지금 더블 베이스 같은 겁니다. 평생 가야 더블 베이시스트가 주목받기는 쉽지 않지만 이게 있느냐 없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네. 생각해 봅시다. 이 집이 잘 돌아간 이유가 물론 아버지가 경영을 잘하고 장사도 잘 시키고 이런저런 종들이 일을 잘하고 이런 거였습니다. 막내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옷을 짓겠습니까? 밥을 하겠습니까? 청소를 하겠습니까? 상업을 하겠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죠. 귀한 집에 더더욱 첫째 아니고 막내딸이니까. 네. 그런데 이 막내딸이 빨래터에 가서 종들 옆에 앉아서 아무개댁 나는 아무개댁이 해주는 옷이 난 정말 좋더라. 너무 깨끗하게 빨아주는 것 같아. 옆에서 얘기를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밥하는 곳에 가서 아무개 당신 해주는 밥이 너무 맛있어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다녔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 이런 말 칭찬하는 말들을 해가면서 살 수 있어요. 사실 그거는 실질적으로 뭐 아무 일도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빠지는 순간, 그 사람이 빠지는 순간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을 놓치냐면 있어도 특별히 더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뭔가 삐걱삐걱거리며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사람이 키맨입니다. 이런 걸 보고 뭐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 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바로 앞선 사람, 저처럼 목소리 큰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키맨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사실은 서홉 정도밖에 안 되는 한 주먹의 쌀밖에 안 되는 작은 복일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은 핵심이었던 겁니다. 막내딸은요. 뭐가 있었냐 하면 너가 진짜 밥을 했니? 너가 청소를 했니? 네가 하다못해 뭐 사람 손님 접대를 했니? 한 게 없잖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던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숫가마에서 있는 황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숫장수인 남편만 못 알아본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조차도 황금을 이렇게 싸놓고 팔려고 하고 있을 때 그걸 보고 다 못 알아봤습니다. 그거를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돌멩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귀한 황금을 황금으로 볼 수 있는 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기업의 모든 인사 담당자나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러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을 갖다 쓴다가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이 사람의 능력이 있는지 그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맞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모셔올 것인가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뭐 학벌, 외모 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그 쌀 그것이 내 복이라고 생각하는 막내딸 이런 자들을 모셔와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 데려오면 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일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성공합니다. 그럼 뭐예요? 쟤는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저래? 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나 진정한 CEO라면, 진정한 지도자라면 별거 아닌 한 주먹의 쌀이 자기 복이라고 생각하는 막내딸이 이 전체의 핵심 키맨이라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놓쳐버리는 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고 딸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짐작을 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막내딸한테 감정이입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아버지 딸과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렇죠. 자기는 상당히 괜찮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못 알아보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봤기 때문에 자기가 좀 괄시받거나 네. 혹은 인사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네. 혹은 회사를 나가야 되거나 네. 이런 경우에 처해진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오늘 이 라디오를 그런 분들이 듣는다면 그분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걸 느꼈으면 하십니까?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겠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려도 공감이 안 되실 수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알아볼 사람은 반드시 있고요.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주면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가치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지위의 높음, 권한의 높음, 승진과는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복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당신은 교수니까 그렇잖아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많은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고 물론 행복합니다. 전 늘 행복하게 많은 일이 있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이국종 의사이신 이국종 네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야 저분도 정말 존경할 만한 생각이시구나. 그분이 해군으로 가셨었는데 그때 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마치지 않고 그러니까 군의관으로 간 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위에 있는 상사셨나 아무튼 그 위에 굉장히 원사셨나 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야, 너의 소신을 지키면서 살면 그 상황이 어디에 처하던 저기 가던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서 나를 저 지방으로 전출 보내면 지방 가서 그냥 거기서 지내면 되고 나를 이해 못해가지고 저 오지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 일을 하라면 나에겐 여전히 일이 있으니 그 일을 하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면 너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원칙을 가지고 살 수 있어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원래 이국정 선생님이 실제로는 그래서 의학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그 말씀을 군대에서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의사 그 코스를 다 마치셨고 네. 우리가 지금 아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하실 때 제가 이거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오늘 셋째 딸, 막내 딸이 가지고 있는 한 줌의 쌀 같은 복, 내가 갖고 있는 복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서 큰 부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 때문에 그 집이 큰 부자가 되어도 다른 사람은 내 역량, 내 역할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있겠죠. 뭐 안 해도 됩니다. 난 내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를 오지로 보내면 오지에 가서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이유가 서울로 올라오고 좀 더 좋은 곳에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요만큼의 한 줌의 복을 가지고 나는 복을 지으며 내 복으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막내딸이 했던 자세입니다. 숫장수와 결혼해서 숫장수 옆에는 금이 있을 거야 하고 금을 막 눈을 까뒤집고 찾은 게 아니라 그게 아닌 거죠. 저절로 그것이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 한 움큼의 그 작은 복으로 그 작은 쌀로 맛있는 밥을 지어서 맛있게 먹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복된 삶이란 걸 알았기 때문인 거죠.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좀 위로를 얻으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복을 짓는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뭐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행동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그래야 작은 복도 좀 커지고 그렇죠. 있는 복도 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어진 복만큼이나 복을 짓는 과정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는 걸 설명한 이야기가 또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네, 어떤 이거는 겁니까? 구복 여행이라는 작품입니다. 구복 여행. 구는 구한다. 복을 구한다. 복을 구하러 네네. 가는 여행, 네. 복을 찾아가는 여행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찾는다는 건 우리 쪽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복을 구하러 가는 여행 이런 얘기입니다. 총각이 있었어요. 역시 가난합니다. 네. 결혼도 못하고 열심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노인 한 분이 너무 딱하니까 아이고 야 너는 맨날 일만 하고 너는 언제 네 복을 찾을 거요? 제 복이요? 네 복을 찾아야지. 제 복이 어딘데요? 그 몰라? 서천서역국으로 가면 네 복을 알 수 있어. 서천서역국으로 가서 물어봐. 그래가지고 참 이 총각도 답답한 분이에요. 서천서역국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네. 서천서역국으로 떠납니다. 아니 노인이 무슨 뭐 도인이었나요? 아예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일만 열심히 하고 맨날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네네. 그러니까 좀 잘 됐으면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해줬던 거죠. 그래서 자 가다가 어느 집 이제 머니까요. 어느 집에 갔는데 여인 혼자 아주 아리따운 여인 혼자 사는 집인 거예요. 네. 그 집에 하룻밤을 머뭅니다. 어디 가세요? 서천서역국에 갑니다. 왜 가요? 하면서 그 얘기를 쭉 하니까 가시면 제 얘기 좀 물어봐 주세요. 제가요 이렇게 예쁘고 부자고 있을 거 다 있고 집도 다 있는데 남편이 없어요. 아하. 결혼만 하면 남편이 없어 죽어요. 남편이 왜 없는지 이것 좀 물어보세요. 나는 너무 박복해요. 다른 분이 들으면 참 배부른 소리라고 하겠지만 이분은 박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다 가다 보니까 또 다음 마을에 큰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배 나무를 많이 키우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얘기를 또 하니까 어디가? 그랬더니 서천서역국 가요. 얘기를 다 했습니다. 아유 그는 말이야 가면은 이것 좀 물어봐줘. 뭐요? 이 배나무 하나가 이게 자라진 않네. 이게 왜 그런지 좀 물어봐. 난 이게 안 돼서 너무 속상해. 우리 그룹을 다 키우는데 이 그룹이 맨날 이 계열사가 문제야 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네네네. 다 잘 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속상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큰 강이 만났는데 구렁이가 나타나는 거야. 너 네. 어디가? 그래서 얘기를 다 했더니 그래 야 내가 승천을 해야 되는데 1000년 먹으면 승천할 수 있는데 난 1000년이 넘었는데도 승천을 못하고 있어. 대체 이게 왜 그런지 말이야. 가서 좀 물어봐줘. 알겠어요. 자 강을 넘어갔습니다. 웬 꼬마 동자애가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낚시를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겠어요. 아이고. 이게 왜 그런지 좀 물어봐 주세요. 알았어. 자 갑니다. 막 가다 보니까 웬 초가집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룻밤 자는데 꼬부랑꼬부랑 할머니가 계세요. 예. 총각 어디 가나? 제가 이러이러 해서 서천서역국에 갑니다. 에이 거기 가봐야 소용없어. 그런 데 가서 무슨 복이 있다는 거야. 복은 찾는 게 아니야. 가봐야 소용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 네. 가야 되는데요. 왜? 제가 오면서 이런 일을 겪었어요. 제 문제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 한 거를 제가 그래도 알아서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에이 그래? 그건 쉬워.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할머니가 네. 가르쳐 주니까 그래? 그럼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맨 마지막 사람을 처음 만나겠죠. 동자를 만났더니 아유 가셨어요? 글쎄 갔는데 아무튼 내가 이렇게 알아왔어. 제가 왜 물고기를 못 잡는데요? 그랬더니 야 미안해 근데 이렇게 하래 하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가지고 동자의 뺨을 딱 때렸어요. 예. 그랬더니 동자가 피링 쓰러지더니 큰 무 같은 삼이 된 거야. 동자 삼이 됐어요. 네. 이 동자가 이 낚시질을 하는데 낚시 끝을 낚시 바늘을 꽂은 게 아니라 일자 바늘을 꽂아놓고 물고기를 잡겠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될 리가 없겠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왜 그래? 그래서 그 무 같은 그 동자 삼인지도 몰라요. 이 머슴은 그걸 등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자 이제 이무기네 갔어요. 네네. 왜 내가 나 승천을 못한다는 건가? 그게요 입안에 여의주를 2개를 물었다는데요. 그거 그래? 난 2개를 물으면 빨리 돼. 아니에요. 하나만 있어야 된대요. 하나는 뱉으세요. 그래? 했더니 여의주 하나를 툭 뱉는 순간 뇌성병력이 치면서 용이 되어서 팍 승천했어요. 욕심 많았네. 네, 욕심 많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여의주를 또 등짐에 집어넣고 막 갔습니다. 예. 갔더니 배나무 집에 갔어요. 배나무 주인 집에. 왜 그러냐? 그게요 이 배나무 밑에 뭐가 있대요. 걔를 캐내야 된다는데요. 그래? 하고 캐했더니 그 속에 큰 황금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쓸모없는 이것 때문이 문제였구만. 이거 자네 나갈게 하고 줘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산삼에 금덩이까지 지고 왔네요. 네, 산삼에 여의주에 금덩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의주도 있지 정말. 네. 왔더니 이제 그 여자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데요? 했더니 글쎄요 그거 참 어렵네. 그런데 산삼에
여의주에 금덩이를 가진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산다곤 하던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그날 있는데 등짐에 뭐가 있어요. 해서 꺼내봤더니 그게 산삼의 여의주의 황금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랑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총각이 자기의 복을 찾으러 서천서육구까지 가다가 그렇죠. 중간에 만난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총각은 결과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러네요. 그런데 총각은 이렇게 될 줄을 알고 산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정보, 내 앞길에 대한 정보 이런 걸 너무 많이 머릿속으로 그려요. 계산합니다. 맞아요. 제가 이건 예언처럼 단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던 여러분의 미래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좋게 생각하시던 나쁘게 생각하시던 이상하게 생각하시던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왜 악담하시는 것도 악담이 아니라 이거는 희망을 드리는 말이에요. 그래요? 2000년도였나요? 네. 2000년도였나? 2000년도 전이었나? 2000년도쯤에 전 세계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10년 후에 세계 경제는 어떨 것이라는 그 리포트를 냈답니다. 네. 그게 하나도 맞지 않았답니다. 10년 후에. 그 훌륭한 사람이 너무나 당연한 경제적인 거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툴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도 안 맞아요. 네. 인간의 삶은요 안 맞습니다. 결국 복은 뭐냐면 내가 요걸 하고 요걸 해야 복을 받지. 자, 애초부터 이 사람이 야 일단 내가 여자를 만나. 그다음에 배나무 주인을 만나는 거지. 그다음에 이무기를 만나고 그다음에 동자를 만나. 계획했더라면 그리고 나서 동자한테는 이러고 이래서 요거 아이템을 하나 얻고 2번 아이템 얻고 3번째 아이템 얻어서 마지막에 내가 미션 클리어해서 행복해질 거야. 라는 거를 알 수도 없고요. 알아도 그렇게 못 해요. 그렇게 못 합니다. 인생은. 그리고 이걸 한다 그러면 피곤해. 이렇게 사는 거 피곤해. 그냥 결국 결과적으로 복을 받았지만 이 총각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게 됐냐? 그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복이 타게 된 겁니다. 복을 탄 거예요. 탔다는 걸 올라탔다가 아니라 우리 옷에 때가 탔다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무엇이 스며드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을 살다 보니 내가 이랬고 지나와서 뭐랬고가 다 합해져서 무엇이 잘 된 거예요. 성공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쪽으로만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이 미화하지 않아도 된 거로 말했으니까 이렇게 된 게 맞습니다만 그게 되려고 요거 해서 된 것 사람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 사이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다. 수많은 게 있고 내가 그걸 목표한 게 아닙니다. 실패인 줄 알았는데도 그것이 나에게는 뭐예요? 복으로 타게 된 것도 있는 겁니다. 즉 복은 어떻게 받는 거냐?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복을 타는 것이지 복을 찾아가지고 뭔가를 움켜쥐고 내가 미션을 클리어하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에 나온 사람들을 한 명씩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모두 5명이 나오는데 이 중에 총각이 제일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제일 없는 사람이야. 복받기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여인은요 부자예요. 하나가 좀 부족하지만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이 부자 배나무 사람은요 그 배나무 하나 죽어도 다른 배나무 많아요. 계열사 하나 조금 줄어들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불행했고요. 이무기는요 어쨌든 1000년 이상 묵어서 어마어마한 신통력은 있어요. 여의주 2개나 찾을 정도예요. 가질 거 다 갖고 있어요. 마지막 동자도 얘는 지금 자기가 이미 3위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상징은 뭐냐면 동자상 같은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될 방법을 알면서 일부러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 그 낚시 바늘로 잡아야지 누가 일자로 잡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만 갔어도 엄청난 분이에요. 대학에도 가시고 대학원도 가시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무기는 뭐냐면 뭔가 더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끝없이 뭔가 더 가지고 남의 거라도 가지려는 분이에요. 이러면 성공할 줄 알고 그거 하나 버리셔야 돼요. 배나무 부자는 뭐냐면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죽어도 모르겠는 거야. 땅속에 황금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뭔가 했는데 그곳에 이런 문제가 생길지 누가 합니까? 이런 일은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자, 맨 처음에 나왔던 이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데 그분들도 결과적으로는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탔던 이 머슴이었던 총각 때문에 복을 타게 된 거예요. 그 복을 가면서 같이 타게 됐을 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그런 것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왜 나는 안 되지 하고 슬펐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떠나지 않았다. 서천서역국으로 여인도 갈 수 있었고 같이 갈 수도 있었고 부자도 갈 수 있고 이무기도 갈 수 있고 동자도 갈 수 있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뭘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지라고 걱정 근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가지고 내 일을 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은 살기 힘든 거야.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무서워.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는 겁니다. 안 힘들다가 아니라 그냥 네. 힘든 거죠. 그냥 나는 내 문제를 짊어지고 내 식으로 사는 겁니다. 여인은 여인이니까 자기 문제가 있고 부자는 부자의 문제가 있고 이무기는 이무기의 문제가 있고 동자는 동자의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총각은 총각만의 문제가 있는데 총각은 움직이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서천서역국에 가보겠다고 하면서 하다 보니 복을 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가만히 있는 곳에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참 덕분에 정말 이 새해를 앞두고 복에 대한 좋은 의미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고전 문학을 우리가 좀 더 친숙하고 흥미롭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맙습니다. 대중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계획은 우리 이야기, 한국의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을 창작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따뜻하고 기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라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시길 고맙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유광수 교수님과 고전 문학을 4주에 걸쳐서 재해석해봤습니다. 자, 교수님 한 달 동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복을 짓는 과정에서 묻어난 것들이 당신의 복이 된다. 유광수 교수님의 책 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에 문장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이슬기의 미소 짓는 노래,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내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